안녕하세요. MTN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두산그룹의 사업구조 재편의 핵심이 될 분할 합병안이 오는 12일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총회에서 다뤄지게 됩니다. 에너빌리티 자회사 두산바켓을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보내는 내용인데요. 현재 주총이 임박해가는 가운데 두산 측과 외부 기관들이 치열하게 논리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켓의 분할 합병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쪽은 주주행동주의를 표방하는 얼라인 파트너스 자산운용 그리고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이고요. 두산과 이들은 보고서와 반박문, 재반박문을 주고받는 등 논박을 벌이고 있죠. 아닌 게 아니라 이 두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를 두 차례나 반려당하는 끝에 이번 분할 합병안을 겨우 승인받았습니다. 우여곡절이 심했던 만큼 주총에서 안건 통과 의지가 강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반대측 논거도 상당히 날카롭고요. 또 두산으로선 의결권 표현 상황도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커에서는 두산과 외부 기관 사이 분할 합병의 논점을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요. 또 이번 주총에서 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의 쟁점을 따지기 전에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산그룹은 원래 바켓을 에너빌리티로부터 분할해서 로보틱스하고 합병하는 안을 만들었는데요. 근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증권신고서가 두 차례나 반려됐습니다. 결국 로보틱스와 바켓 간의 합병은 포기하고 바켓은 에너빌리티의 자회사에서 로보틱스 자회사로 두는 안으로 수정해서 최종 승인을 받아서 주총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얼라인 측은 에너빌리티가 바켓을 로보틱스에 넘기는 게 염가의 회사를 처분하는 것이다 라면서 주주들에게 반대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지난 29일 바켓 분할 합병에 반대하는 보고서를 냈죠. 에너빌리티 측은 지난 3일, 그러니까 어제죠, 얼라인하고 ISS 안건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주주서한 형태로 반박 자료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했고요. 또 얼라인 측도 이에 대해 즉시 재반박 자료까지 내면서 양측이 치열하게 논박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두산 입장에서는 이번 주주총회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번 주총을 통과하면은 사업구조 재편의 구분응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두산과 얼라인, ISS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쪽 논리가 더 타당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쟁점, 바로 이번 분할 합병안으로 두산그룹의 대주주가 이익을 보는지입니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두산의 사업 재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산의 사업 재편은 한마디로 이 바켓을 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서 로보틱스에 합치는 겁니다. 현재 지금 보시다시피 두산 바켓은 에너빌리티의 자회사로 있죠. 근데 여기서 분할된 신설회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이 신설회사는 오로지 바켓 지분 46%만 갖고 나오죠. 자기 사업은 없고 오로지 바켓 지분만 들고 있는 이 신설회사가 하나 생기는 건데, 이 회사를 이런 식으로 로보틱스에 합병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존의 에너빌리티가 들고 있던 바켓 주식 46%가 로보틱스로 이전이 되게 되죠. 그리고 에너빌리티 주주들은 바켓을 로보틱스에 떼어주는 대신 로보틱스 신주를 받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에너빌리티 주식 100주를 가지고 있는 주주라면은 에너빌리티 사업회사, 그러니까 남는 회사 주식이죠, 88주를 갖고 여기에 더해서 로보틱스 주식 4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빌리티 기존 주식 12주 그리고 로보틱스 주식 4주를 맞바꾸는 모양새인 거죠. 그리고 로보틱스의 주식 4주는 이게 신주를 발행하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주 두산의 로보틱스 지분율 또한 68.2%에서 56.9%로 희석이 되게 됩니다. 두산그룹의 이런 사업 재편안에 대해서 얼라인하고 ISS는 이게 두산그룹 대주주 일가와 주 두산이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은 이걸 부인하고 있죠. 두산은 원래 에너빌리티가 자회사 바켓 지분 46%를 갖고 있던 거를 로보틱스에 그대로 46%로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주 두산의 로보틱스 의결권 지분이 68%에서 57%로 희석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두산 측은 이런 지배구조 변화 과정에서 최대 주주가 이득을 보는 게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산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얼라인 측의 반박은 간단합니다. 같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 바켓을 중심으로 좀 보겠습니다. 원래 이 주 두산의 바켓 지배력은 에너빌리티 지분율 30.4%, 그리고 에너빌리티가 가진 바켓 지분율 46.1%, 이 두 개를 곱해서 부르는 건 이제 간접 지배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간접 지배력이 14.0%였습니다. 그런데 주 두산의 지분율이 높은 이 두산 로보틱스 밑으로 바켓이 감으로써 바켓에 대한 주 두산의 간접 지분율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커지냐면요, 이 주 두산의 지분율 56.9% 곱하기
두산 로보틱스가 가진 지분율 46.1%, 이 두 개를 곱하면 26.2%로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밥캣에 대한 간접 지배력이 12.2%포인트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측은 이렇게 주두산의 밥캣 지분율이 늘어남에 따라 주두산이 추가적 이익을 보게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캣이 배당을 그대로 두산까지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럼 에너빌리티 아래에 있을 때는 밥캣의 배당이 이론적으로 14%밖에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간접 지배력이 14%밖에 안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로보틱스 아래에 있을 때는 배당이 26%까지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너일가한테 이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ISS도 보고서를 통해서 이해관계 충돌 가능성이 있다. 소수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고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 유인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율이 희석돼서 대주주의 이익이 아니다라는 두산 측의 주장, 그리고 밥캣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온라인하고 IS의 주장이 맞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밥캣에 대한 지분율은 일단 그대로고 로보틱스 지분이 희석된다는 두산의 주장도 타당하지만 동시에 밥캣에 대한 간접 지배력이 늘어나는 걸 감안할 때 온라인하고 IS 측 주장도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분할 합병의 두 번째 쟁점, 에너빌리티 주주 관점에서 밥캣의 지분을 어떻게 처분하는지가 더 나은지입니다. 이건 에너빌리티 주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왜냐하면 이 주주들로서는 회사의 핵심 우량 자산이 바로 밥캣 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측의 주장을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일단 두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에너빌리티에서 밥캣 신설 회사를 분할할 때 차입금도 함께 넘겨줍니다. 7,300억 원의 차입금을 함께 넘겨주게 되는데 이에 따라서 에너빌리티는 줄어든 차입금만큼 추가 차입 여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 차입 여력 7,300억 원만큼 원전이나 이 신사업이죠. SMR 같은 새로운 투자가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온라인 측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에너빌리티 주주들 관점에서는 차라리 그냥 분할 합병을 할 게 아니라 차라리 밥캣 지분의 공개 경쟁을 통해서 입찰을 해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밥캣 지분 46%를 특수관계자한테 염가에 넘기는 것보다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에너빌리티로 현금을 직접 유입시키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주장인 거죠. 아닌 게 아니라 현재 밥캣의 시총이 한 4조 3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에너빌리티 지분율이 46%니까 그 가치는 시가 기준으로 약 2조 원 정도 수준입니다. 만약에 이걸 M&A를 통해서 팔면은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에너빌리티로서는 이 차입금 7,300억 원을 이전하는 것보단 현금 2조 원 이상을 에너빌리티가 직접 갖게 되는 게 이 재원을 확보하는 데 더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온라인 측의 주장인 겁니다. 그리고 ISS 또한 온라인 측하고 그 주장은 사실 비슷한데요. 이렇게 온라인하고 ISS의 주장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한 두산 측의 반론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를 외부에 매각할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또 그 성사 가능성 또한 불확실하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밥캣을 이 해외 동종업종의 경쟁사가 인수하게 되면은 이 밥캣이 사업을 하는 여러 국가로부터 기업 결합 신고를 통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시간이 연 단위로 소요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만약 기업 결합이 거절되면은 M&A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죠. 이에 대해서 두산 측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M&A 할 때 무려 4년이나 걸린 것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의 매각을 통해서 금액을 높게 받는 것보단 당장 시급한 이 에너빌리티 투자를 위해서라도 신속성과 확실성이 보장되는 분할 합병 방식이 더 낫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에너빌리티 주주 관점에서는 금액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은 온라인이나 IS 측 주장이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투자가 더 시급하다라는 면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외부 매각보다는 분할 합병 쪽이 더 빠르고 신속해 보일 수 있을 듯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측 주장도 일리가 있고요.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둘지는 주주들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듯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쟁점, 분할합병의 절차적 타당성입니다. 이 온라인하고 ISS 측은 이번 분할합병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이사회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거쳤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간단히 보시면요. 일단 온라인 측은 이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위해서 다수의 국내 기업이 그렇듯 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 시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해당 거래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분할합병안이 소수주주 보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ISS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회계자문사가 임명됐으나 이해관계 충돌 방지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독립적 이사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되지 않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두산의 반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우선 상법상 분할합병은 이사회가 직접 결의해서 주주총회에 제안을 해야 된다.
이 특별위원회가 직접 분할 합병을 결의한 사례는 없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건 사회이사 특별위원회가 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공식 이사회전에 사회이사만 참석한 간담회도 수차례 거쳤다. 이사들이 독립적으로 분할 합병을 공정하게 검토해서 심의를 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특별위원회가 이 사안을 다루는 건 법적으로 옳지 않다. 그리고 사회이사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도 거쳤다라는 게 이 두산의 방언 논리인데요. 이에 대해서 언라인의 이창환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상법상 분할합병은 이사회가 결의해 주총에 제안하는 건 맞지만 하지만 그와 별개로 사회이사만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최소한 검토는 할 수 있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이사회 내 특별위원회에서 분할합병을 결의한 사례가 없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창환 대표는 셀트리온의 사례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을 추진할 때 특별위원회 검토 결과 그리고 주주 의견을 청취해서 합병을 철회한 바 있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따져보면은 사실 이 부분은 언라인하고 ISS가 특별위원회에서 의결을 직접 하라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일단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전달해서 결의를 하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두산 측이 이 특별위원회가 결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답을 한 거니까 두산이 언라인하고 ISS 측의 주장을 좀 오해한 측면이 있는 듯 보입니다. 이처럼 양측이 쟁점을 두고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데요. 이들이 주주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주총 판세도 상당히 달라질 듯 보이죠. 오는 12일 열릴 주주총의 표 상황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2일 분할합병에 대한 에너빌리티하고 로보틱스의 주주총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이 분할합병은 특별결의라는 게 중요합니다. 주총 참석 주식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표를 얻어야 하는데 근데 그 동의표가 또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은 넘어야 안건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으로서는 특별결의를 통해서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사업 재편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이 가운데 로보틱스의 주총 안건 통과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주 두산의 로보틱스 지분율이 67%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단독으로 특별결의를 통과시킬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반면 이 주두산 지분율 30%에 불과한 에너빌리티는 분할합병 안건이 주총에서 통과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총에서 전체 주주 가운데 90%가 이 표를 행사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가운데 주 두산의 의결권 지분율이 30%밖에 안 되죠. 나머지 60%의 주주 가운데 최소한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안건이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량적으로만 따지면은 주총에서 안건 통과 가능성을 대략 반반 수준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지배구조를 개편하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게 지난해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시도였습니다. 당시 현대백화점그룹은 현대백화점 그리고 현대그린푸드를 각각 인적 분할해서 두 개의 지주회사 체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현대백화점 주주총회에서 인적 분할 안건이 특별결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계획을 일부 수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2018년 현대차그룹 사례도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사업부문 일부를 떼어내서 현대글로비스에 합병시키려고 했었는데 당시 의결권 자문사들을 비롯해서 주주들의 반대로 안건 자체가 철회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봤을 때 결국 두산으로선 이번 주총에서 분할합병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남은 기간 주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듯 보입니다. 또 온라인을 비롯해서 외부에서 논리적 공격을 계속 시도할 텐데 양측의 공방이 어떤 식으로 더 전개될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